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부. 승우 씨는 몇 해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 퇴직 후의 삶이 가져다 주는 여유와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그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예전부터 흥미를 느꼈던 블로그 활동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승우 씨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는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블로그 글은 정직하고 상세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폰지 사기와 관련된 경고, 글을 꾸준히 올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을 정기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의 글이 단 한 명이라도 사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는 그의 마음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과 같았습니다. 블로그 활동 외에도 그는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역의 선사시대 유물 안내판에서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관련 기관에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요청 덕분에 안내판의 오류는 곧 수정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승우 씨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아픔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그는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통해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블로그에 달리는 감사 댓글이나 수정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때면 승우 씨는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분명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키보드 앞에 앉아 정성껏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승우 씨의 개인적인 기록들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내분을 떠나보내신 후 한 1년쯤, 그 시점의 네 번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요. 네, 이 기록들이 참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또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그 여정을 좀 보여주죠. 맞아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각색한 사연입니다. 앞선 기록들을 보면 주로 아내분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예를 들면 병원에서 드셨던 그 즉석죽, 아, 네네. 그거 기억나네요. 또 같이 가꾸셨던 주말 농장이라던가 아내가 아끼던 오리 인형 같은 거요. 그런 걸 보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슬픔을 달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랬었죠. 슬픔이 여전히 삶의 아주 큰 부분이었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볼 이 네 번째 기록에서는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목할 만한 변화죠. 퇴직하시고 이제 시간이 좀 있으셨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그냥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이랑 다시 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분이 몇 해 전에 명예퇴직하시고 나서 블로그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블로그 활동.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그냥 뭐 자기 감정 막 쏟아내는 그런 일기 같은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폰지 사기 예방글을 꾸준히 올리신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맞아요. 폰지 사기.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이자 주는 방식의 사기요. 이걸 예방하자는 글을 계속 쓰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요. 그 글에 대한 사람들 반응, 댓글 같은 게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좀 같은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약간 어떤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주제였을까요? 뭔가 계기가 있었을까요? 기록에 뭐 직접적인 계기가 딱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 경험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보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좀 느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아, 그쵸.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승우 씨에게는 뭔가 새로운, 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죠. 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다른 데서도 나타나잖아요. 네. 그 지역 선사시대 유물 안내판 오류요. 네네. 그거 발견하고 직접 연락해서 수정을 끌어내셨다고? 네.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승우 씨가 기록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세상을 향해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진 기분이었다. 메아리가 돌아오니 신기했다. 이 구절이 딱 떠오르네요. 바로 그거예요. 메아리가 돌아오는 경험. 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실제로 뭔가 변화를 만들고 그게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험.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이게 승우 씨한테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헛되이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그런 감각. 그리고 삶의 어떤 활력을 되찾아주는 거죠. 블로그 댓글 반응이나 뭐 안내판 수정이 완료됐다는 연락 같은 그런 확인들이요. 그렇군요. 그 확인들이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아내분께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는 뭐랄까 그분면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슬픔을 그냥 잊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뭔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려는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나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가 뭐랄까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건설적인 방향. 네.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 사실 상실을 경험한 많은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승우 씨의 기록들, 정말 깊은 상실 후에도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쩌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관심이나 행동 하나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상치 못한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승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그렇죠. 아내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채워 나가실지 그 다음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공존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